매주 화요일은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년 돼서 여러 가지 결심들, 특별히 재테크 결심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네. 예, 오늘 어떤 내용을 볼까요? 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의 거주자금 마련하기라는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요즘에 취업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올해는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리는 것도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좀 걱정스러운데요. 그래도 올해는 아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어려운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요, 돈을 모으기 시작하면 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사고 싶은 것들도 많으시고요, 또 써야 될 돈도 많죠. 보통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자동차 구매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보다는 주거자금 마련을 좀 우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동차를 이제 자산으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철저하게 소비성 자산입니다. 네. 소비 형제하고 그냥 커다란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잡아먹는 기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자동차를 만약에 할부로 구매를 했다, 뭐 2천만 원짜리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원금만 33만 원, 여기에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유지비, 뭐 보험료 이런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의 고정 비용은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런 돈들을 모으게 되면 이런 돈들이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결혼 자금에 좀 미천이 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내 집 마련에 종잣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이 집을 안 사고 차를 삽니다. 그 이유는 차는 그래도 눈에 보이거든요. 네, 집을 마련한다는 게 꽤 먼 미래 일이고, 결혼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또 돈이 차보다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마련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보다, 소비보다 주거자금을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마련하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떤 돈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네, 일단 뭐 당장에 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집을 사는 비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데요. 네. 2015년 5월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자가가구의 평균 이 주택 비용은 1억 9,800만 원이고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만 원,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은 1억 7천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득을 보자면 외벌이 가구에서의 평균 소득은 연 3,675만 원, 월로 따지면 약 300만 원 꼴이죠.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5배 정도인 연 5,46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인즉슨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도권에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 외벌이 가정에서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도 6년 4개월을 꼬박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실제로 저축은 얼마를 하느냐? 같은 조사에서 신혼부부의 평균 저축액은 소득의 25.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버는 가정에서 25.7%를 저축하는데, 이 저축액을 전부 다 집 사는데 모은다라고 하더라도 꼬박 25년이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인지 맞벌이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아주신 게 주택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이 응답 비율이 41.2%나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주거자금을 사회초년생분들한테 먼저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당장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시라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지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지금 월세 부담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물론 주거 형태나 뭐 규모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겁니다. 예. 2014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한 달 동안 지불한 월세가 평균 42만 원이었고요. 보증금은 네. 1,418만 원으로 조사됐다라고 합니다. 실제 최근 그 많은 원룸 가구가 있는 신림동의 월세를 조사를 해보면요, 보증금 한 1,000만 원 정도에 못해도 40만 원 정도의 월세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고시원 같은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고시원만 하더라도 최소한 월 20만 원 이상은 주어야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만만치 않은 비용이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런 월세 비용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전세를 사시는 게 좋은데, 그 전세라는 자금이 사실상 이 적은 비용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권해드리는 단계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독립을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혹은 또 저렴한 월세로 이제 주거자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연속극에서 나옵니다. 뭐 혼자 사는 남성 여성들 보면 거창한 오피스텔에서 아주 네. 내가 이제 인테리어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음악 들으면서 와인 마시고. 그렇죠. 아주 이제 한강도 보이고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들여놓으면은 방이 꽉 차 보이는 이런 원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미루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예 포기하시라는 건 아니고 살짝만 시기를 조금만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독립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이런 독립을 준비하시는 시기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을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나타낸 말인데요. 막연히 이제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라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일정 부분의 생활비도 좀 지원을 해드리면서 독립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 다음에 독립을 하게 됐을 때 뭐 관리비라든가 월세 이런 부분들의 고정 지출이 생기는데 본인 소득에서 이런 고정 지출이 생겼을 때 저축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시기를 좀 밀어놔야 되겠고요. 네. 혹 바로 이제 독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과 직장의 거리가 그렇죠. 멀다라든가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월세 비용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전세인데요.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자금 규모도 너무 크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소규모 전세로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직전에 살고 있던 월세보다는 아무래도 주거 수준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전세, 소규모 전세 원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으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시기가 가까워옵니다.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뭐 주거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가시면서 주거 안정성이 있는 조금 안정적인 장기 임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계획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네. 뭐 서울시에서도 이제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내 집 마련의 전략은 뭐 가능한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환경도 있고 맞습니다. 소규모 이제 저렴한 월세에서 시작해서 소규모 전세로 시작하는 게 네. 이제 그 단계입니다. 그러면 전세라고 하도 소규모 전세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신림동 전세만 하더라도요. 네. 조그만 방도 최소한 한 5천만 원 정도는 네. 있어야 원룸도 이제 거주를 할 수가 원룸에? 있습니다. 네, 네. 만만치 않죠. 그런데 이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네. 뭐 부채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대출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야 돼라고 처음에 이제 큰 돈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시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건전한 부채 축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월세를 굉장히 아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짜리 보증금에 4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다가 돈을 조금 모아서 6천만 원짜리 전세로 간다. 그런데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은 내 돈, 4천만 원은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부담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4천만 원의 이자가 월 한 10만 원 정도가 발생을 네. 합니다. 결국은 내 돈 2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세 40만 원 내던 비용보다는 훨씬 더 아끼게 되니까 차액인 30만 원을 조금씩 모아서 전세 자금 대출도 상환을 하게 되면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아무래도 1,0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짜리 월세보다 6천만 원짜리 전세 원룸은 규모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월세 주택을 얻으셨을 때 너무 이제 살림살이를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은 전세 주택으로 이사를 하셨을 때 규모가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살림살이도 좀 간소화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되고요. 그리고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만 25세가 넘어가야 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과 그다음에 본인이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또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과 그 면적의 제한이 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되고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억 원, 그리고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또 등기부등본산에 이게 반드시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원룸이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세자금 대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소득 기준도 있는데요.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면 괜찮겠습니다. 또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가게 되면 뭐 일시 상환해야 되지만 2년 단위로 최장 4회까지 총 10년의 기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 돈을 갚아 나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청 시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또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쓰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군요. 네. 미리. 금리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저렴하게 빌릴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을수록 예. 그리고 이 임차보증금의 규모가 적을수록 금리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저 2.5%에서 최대 3.1%까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매년 고시하는 변동금리를 기준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이 2.5%에서 3.1%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회초년생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보통 3% 이내다라고 생각하면 적당하실 것 같아요. 또 한도도 있는데요. 보증금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 보증금의 70%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 중에 30%는 내 돈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1억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생활경제 댓글 뉴스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보면은 이 네티즌들이 사회생활이 대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게. 근데 뭐 건강한 그래서 건전한 대출이죠. 내 네.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금리나 해당 대상을 얘기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이용 절차를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셋집 구해야 되니까 바로 계약서 쓰고 대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큰일 납니다. 먼저 은행에 가셔서 방문하셔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를 드렸지만 기타 다른 부채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용 등급이 어떤지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요 정도 규모의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소득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해서 은행에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가능하다라는 은행의 통보가 있으면 그 가능한 범위 내에 전세주택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계약하시되 5%의 계약금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금전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될 서류들이 6가지 정도가 최소 서류가 필요한데요. 안내를 해드리자면 일단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5% 이상 납입했다라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이라고 예전에 불렀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소득 확인 서류, 마지막으로 재직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이거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은행에서 꼼꼼히 한번 확인을 하신 후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심사가 완료되면 실제로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초년생들의 소규모 전세자금 마련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주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예. 가장 우선적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여러 은행 뭐 발품을 파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먼저 가셔가지고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것도 엄연한 부채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서 2년마다 한 번씩 연장이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연장을 하게 될 때 대출받은 금액의 10%는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뭐 2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 상환을 하거나 혹은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0.1%포인트 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10%의 금액은 상환을 하는 계획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연장이 될 때 보증금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증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판단을 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최초의 신규에 대출 받았을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단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서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여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돈을 모아서 사게 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에 주택이 이제 본인 명의로 넘어오게 되면 여지껏 받았던 대출을 한꺼번에 전부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세자금 대출도 엄연한 빚입니다. 아까 상환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환 계획
계획도 물론 세우셔야 되겠지만 본인의 소득 범위나 이런 거에서 좀 무리하게 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힘들어지실 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결혼 자금이나 아니면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내돈 사용 설명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자금 마련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